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UFC 307 메인 이벤트 알렉스 페레이라와 라운트리에 대한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트리 진짜 막 되게 이게 기대가 많았잖아요. 왜냐면은 알렉스 페레이라가 지금 전 체급 통틀어서 체급에서 엄청 지금 뭐라 해야 될까 무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지금 안 만들고 계속 넘사 경기로 지금 상대를 쓰러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운트리가. 그래서 라운트리하고 이제 경기가 이렇게 프로모션 되는 기간 내에서도 너무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또 라운트리가 이 페레이라 전 경기에도 임팩트 있게 경기를 했고, 얘가 또 이제 어쨌든 근력과 폭발력과 뭐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이제 파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 중량급에서는 또 얻어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레이라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라운트리가 이번에 페레이라를 좀 꺾어줘서 뭔가 이 무적 함대에 좀 이런 고착된 이 체급을 한번 또 프레시하게 또 만들어주기를 바란 또 사람들도 내심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릴 라운트리와 이제 페레이라가 이제 경기를 했었죠. 또 페레이라는 전에 이제 유리 프로아츠카 경기처럼 입장할 때부터 경기 공 울리기 전까지 계속 라운트리를 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쳐다봤습니다. 눈 한 번 깜빡 안 합니다. 안약을 넣어야 될 정도로 안구가 건조했었을 겁니다. 눈이 쓰려울 정도로. 저는 진짜 10초만 어느 한 사물을 예의주시하고 있어도 눈이 너무 쓰렸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는 그런 것도 또 훈련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카릴 라운트리와 실제 경기를 했었죠. 라운트리가 이제 알렉스 페레라고 이제 1라운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경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운트리는 굉장히 경쾌하게 스텝을 밟으면서 거리를 최대한 좀 멀리 잡았습니다. 페레이라와 비슷한 멀리 거리를 잡고 시작했어요. 거기서 얘는 이제 더블 훅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페레이라가 아니면 조금씩 이제 로우킥으로 이제 두드렸었을 때, 하고 로우킥을 때리면서 중심이 살짝 무너졌을 때, 그때 카운터성으로 확 들어갑니다, 거리를. 어줍지 않게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확 들어가서 아예 거기서 본인이 때릴 수 있는 거를 2, 3, 많게는 2, 4까지 날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페레이라가 때릴 수 없는 더 먼 거리에서 아예 계속 스텝 밟고 거기서 로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볼 땐 전략을 짜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퍼컷이라든지 훅도 약간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는 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잽은 안 닿지만은 계속 오지마 잽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거리를 계속 익히는 그런 느낌의 칼릴 라운트리도 이런 플랜을 짜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스 페레이라는 항상 경기를 뭐 동일하게 해오죠. 그치만 알렉스 페레이라가 이번 경기에서 좀 만약에 대조됐던 점은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바로 거리를 좁히고 1라운드 공 울리자마자 뭐 터치 글러브 이런 거 없이 바로 날라차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경기 플랜이라면 서로의 이제 플랜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레이라는 계속 로우킥 정립하고 바디 때리고 뭐 잽 때리다가 본인 거리 오면 이제 카운터성 레프트 훅 이제 기다리고 있고, 앞차기도 한 번씩 넣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해설자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전에는 로우킥으로 데미지를 쌓아서 발을 좀 묶어가지고 상대의 약간 민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텝을 좀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느낌의 전략을 많이 짜왔다면, 이번에는 미들하고 앞차기하고 하이를 많이 섞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페레이라가 위험한 상황들도 많았었어요. 약간의 다운성 있는 이제 브라질리언 킥을 올렸다가 카운트리가 그것을 이제 커버하고 그때 거리를 확 좁혀서 그때 때렸던 게 페레이라가 다운됐거든요. 근데 의식은 있는 다운이었어요. 어쨌든 다리가 무너져서 쓰러진 거는 맞아요. 근데 공이 울리면서 살렸는데 그러면서 엄대엄이었어요. 1라운드, 2라운드도 뭐 타격 볼륨, 그러니까 포인트 싸움으로 봤었을 때는 페레이라 우월할지언정, 라운트리도 뭐 데미지라든지, 그리고 페레이라가 쉽게 경기를 못 풀 수 있게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됐었을 때, 이제 페레이라하고 그 전까지는 엄대엄이었어요. 포인트 싸움에서는, 조금 근소하게 페레이라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어그레시브하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엄대엄이었어요. 그리고 카운트리의 한방과 그 다음에 펀치 파워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페레이라의 약간 이런 의식적인 행동들과 깜짝깜짝 이렇게 놀래는 어떤 이런 사인들로 인해서, 제스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됐는데 페레이라가 조금 이제 더 압박을 시작합니다. 압박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치만 페레이라는 1라운드부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카운트리도 데미지가 들어갔었을 때 반응을 하면서 코너에 몰리는 경우도 있었고, 페레이라도
맞으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그로기가 가벼운 그로기가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둘 다 쉽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자기가 또 카운터성 펀치로 맞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중량급은 진짜 스치면 가거든요. 라이트 헤비까지 뭐 미들까지도 UFC 미들까지는 스치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신중한 것 같아요. 하고 또 페레이라는 전 경기들처럼 1, 2라운드에 단타로 피니시 하려고 기어를 올린다라기보다 5라운드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신중함과 무리수를 안 두고 계속 뭔가 포인트 싸움과 체력 안배를 계속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카운트리가 데미지를 입고 반응을 보이더라도 거기 쫓아 안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침착함을 제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라운드부터 카운트리는 좀 기어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스텝도 약간 느려진다든지 그 다음에 페레이라가 공격했었을 때 그런 카운트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셋업 깔거나 이제 스텝 싸움을 할 때 순간 좁혀졌었을 때에 그때 탄력적으로 빵 치고 가서 파워력 있게 2, 3 아니면 4 이렇게 2개 내지 3개 내지 4개까지 이제 때리다가 자기가 먼 거리도 딱 회피했다가 또 다시 셋업 깔고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재미를 1, 2라운드 때 봤었는데 3라운드 때부터는 이제 체력이 많이 지치다 보니까 그 빈도수가 줄어들고 계속 카바만 하려는 계속 가드만 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그냥 아예 그라운드를 안 하겠다는 승산으로 나왔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클린치 한 번 없었습니다. 예, 진짜로 그 뭐라 해야 될까 뭐 손목 컨트롤 할 뭐 일도 없었고 클린치 할 일 없었어요. 진짜 거의 진짜 알렉스 페레이라 거의 진짜 뭐 목 잡고 니킥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말고는 없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거의 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거의 다 이제 타격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카운트리가 조금 느려지면서 페레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자기 때릴 거 때려주고 빠져주고 자기가 때릴 거 때려주고 빠져주고 다양하게 다채롭게 했어요. 니킥 섰고 하이킥 섰고 미들 섰고 바디 섰고 뭐 로우로 계속 이제 데미지 주고 근데 카운트리도 정말 대단한 게 한쪽 발에 로우킥만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앞에 깔고 있던 오른쪽 다리만 제가 볼 땐 20방은 맞았거든요. 로우킥이 작고 크고 뭐 이런 로우킥 총파하면 20방 이상 맞았는데 근데 스텝이 로우킥 데미지로 인해서 뭔가 묶였다는 느낌보다 하고 또 로우킥을 맞았을 때 본인이 반응하는 사인이나 이런 게 없이 포커페이스로 계속 이제 페레이라하고 경기한다는 게 이 내구성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왜냐면은 페레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반응을 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본인이 이제 단점을 찾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본인이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공격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굉장히 진짜 마이크로한 이제 선수인데 견고한 선수인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얼굴 안면 데미지가 이제 워낙 쌓이고, 그러니까 페레이라도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치만 페레이라는 이제 거리를 좀 길게 잡고 있다 보니, 좀 흘린 타격들도 많았었고 라운트리도 이제 타격을 많이 허용했지만은 그게 고스란히 들어가면서 정립이 되고 얼굴이 터지고 콧잔등이 코가 터지고 하면서 데미지를 많이 일어나고 이제 출혈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한쪽 눈이 아예 이제 말려버리고 멍으로 인해서 말려버리고 하면서 시야도 잃고 출혈도 심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데미지를 입더라도 후반부에는 물론 데미지를 입는 쪽이 라운트리가 더 많았지만은 페레이라는 약간 뭐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아니면 허리를 틀면서 고개를 뒤로 제끼면서 약간 슬립을 해서 타격을 좀 흘렸다면은 그래서 고스란히 다 데미지를 받진 않았지만은 칼릴 라운트리는 좀 이제 데미지를 고스란히 다 받았죠. 왜냐하면은 중심 자체가 앞에 있었었고 얘는 앞에 둬야만이 좀이라도 0.5초 일찍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스탠스여야만이 페레이라를 괴롭힐 수 있는 전략인 거거든요. 페레이라처럼 뒤에다가 중심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리가 페레이라보다 짧기 때문에 리치라든지 사이드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어쩔 수 없는 이거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을 수밖에 없는 각이었고 그래서 그게 계속 누적되면서 4라운드 때도 저는 4라운드 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냥 심판이 빨리 말려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도 너무 잔인한 게 그냥 몰아쳐서 끝내서 빨리 4라운드 때 끝내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리스크를 안 가져가려고 1, 2 많아봤자 3, 1, 2 이거를 4라운드 내내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 하나 뻗고 완전 거리 빠지고 또 다시 셋업 깔고 2 때리고 빠지고 그러니까 라운트리가 할 수 없게 본인 셋업과 본인 그 경기 영역에서만 하는데 이걸 계속 안 봐요. 왜냐하면 자기도 뭐 3, 4, 5 뻗다가 리스크를 이제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소나기 뻗다가 자기도 한 대 얻어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침착한 맹수처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진짜 멘탈이라든지
그런 어떤 흥분을 본인이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해 보였고, 심판이 저는 좀 약간 늦게 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왜냐면 라운트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계속 어차피 4라운드 초반부터 후반까지, 뭐 5라운드까지 이게 이어진다라고 한들, 제가 볼 때는 이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펀치에 힘은 없었었고, 오지마 펀치라든지, 오지마 레프트 훅이라든지, 오지마 라이트 훅이라든지, 오지마 나 아프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마, 이야 오지마용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제 그로기가 온 상태여서. 그리고 너무 저는 잔인한 게 얼굴이 이제 터질 대로 터져서 더 맞았다가는 진짜 이게 완전 그냥 뭐라 해야, 얼굴이 이제 열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다 커팅이 일어나가지고 피바다가 됐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는 거기서 몰아붙여서 게임을 끝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그게 더 잔인하고 더 아프고, 이렇게 보는 팬들도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진짜 뭔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뭐 하고 혹은 뭐 이런 탑급 맹수들이 어떤 약한 어떤 가젤이나 뭐 사슴 이런 애들 얼룩말 잡을 때의 이런 처절함 같은 것들이 보여져가지고 너무 이제 좀 저는 그냥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치만은 라운트리가 저는 4라운드까지 페레이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위기를 많이 여태까지 페레이라랑 싸웠던 UFC 선수들 중에서 제일 위기감 있고 긴장감 있게 만들어줬었고, 페레이라도 쉽게 본인의 경기 플랜을 못 펼치게 많이 저는 고립시키고 고착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라운트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제일 젖잘싸이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4라운드까지 버텼다라고 한들 못 해봅니다. 5라운드 때도 못 버티고 출혈이 너무 많았고, 진짜 그 피 쏟으면서의 현기증이 제가 볼 땐 그것도 무시 못할 거거니와 그냥 안면이 그냥 다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뭐 어디 진짜 폭탄 파편 맞은 사람처럼. 그래서 라운트리도 경기 플랜을 정말 잘 짜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페레이라가 불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페레이라뿐만 아니라 뭐 조제 알도라든지 여태까지 레거시 파이트 아데사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리한 이유는 볼카노프스키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주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겨야 모두가 챔피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챔피언을 분석하고 챔피언을 목표로 이제 싸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이제 계속 고갈되면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페레이라도 지금 이상의 어떤 경기 퍼포먼스, 그리고 경기 이런 옵션 말고는 다른 거를 장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변화의 어떤 구심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에서 짜내고 여기서에서 플랜을 변칙으로 바꾸고 여기에서의 옵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타이틀 방어를 하는 거지, 갑자기 페레이라가 레슬링을 들고 올 수는 없고 갑자기 페레이라가 뭐 주짓대로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 미들 쪽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운트리도 이번에 경기 준비를 저는 잘 했다라고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페레이라가 많은 경기를 하면서의 어떤 본인의 습관,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약점들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라운트리 다음에 또 페레이라를 대적할 항만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UFC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순리인 것 같아요, 순리에. 그래서 조지 알도도 무너진 게 코너 맥그리거한테 최초 KO 패를 당하는 게, 그렇게 해서 계속 분석이 되고 조지 알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날 때 코너 맥그리거가 전성기였었고, 코너 맥그리거가 그 약점을 부수기 좋은 기술들과 컨디셔닝과 체력과 기세와 그 당시에 포텐셜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게 터져버리면서 조지 알도가 저는 그때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페레이라도 언젠가는 UFC에서 현역으로 있는 이상은 뭐 하빕처럼 본인이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패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경기를 한단 마인드로 이제 UFC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간다면은 누군가한테는 분석이 당할 겁니다. 처음 경기했었을 때 뭐 아데사냐랑 붙었을 때 미수겠습니다. 페레이라의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 경기한 사람이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더 페레이라한테 위협적이었고 분석이 더 잘 됐었고, 그 다음에 프로아츠카가 경기했었을 때 좀 더 분석이 잘 됐었고, 라운트리가 이번에 경기했었을 때 좀 더 분석이 잘 됐어서 페레이라가 좀 더 이렇게 계속 이제 약점이 조만간 앞으로도 계속 이제 노출이 될 것 같거든요. 하고 또 다양한 대항마들하고 싸우면서의 페레이라의 다양한 성향들과 부딪히면서의 또 약점들이 또 파악이 되면서 또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의 또 찾아지는 또 페레이라 파해법에 또 이런 출구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페레이라가 뭐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집권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런 페레이라만의 루틴이라든지 페레이라만의 공격 패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또 분석이 돼서 또 이런 것들이 조합이 잘 맞아서 이 플랜을 또 깰 수 있는 또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근데 너무 견고하긴 하다. 그리고 체급에서 너무 사이즈가 좋긴 하다. 그리고 한 방 한 방이 너무 묵직하고, 또 페레이라가 조절하는 페이스 있잖아요. 경기 페이스, 기술, 뭐 옵션, 뭐 타격의 파워,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어떨 때 많이 기어를 올려야 되고, 어떨 때 빠져서 회피해야 되고, 어떨 때 본인이 체력을 좀 더 써야 되고, 어떨 때 체력을 안 빼야 되고, 이 넣었다 뺐다의 본인의 그 에너지 레벨 조절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페레이라가 이번에도 저는 더 성숙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진짜 페레이라는 이번에 거의 입식 타격 K1 경기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냥 K1 경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 해설자도 이야기하지만은 상대가 카바를 그냥 대놓고 올리고 있으니까 그 손 치우고 펀치하고, 손 치우고 니킥하고, 손 치우고 그 킥 날리고, 이런 것들이 K1에서 뭐 피터 하츠라든지 이런 그 예전에 레미 보냐스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예전에는 빵글러브에다가 이제 K1 입식 같은 경우는 경기 룰 자체가 빵글러브에다가 라운드 숄더로 그 코어 말고 그냥 빵글러브로 가드 올려버리면은 거의 진짜 때릴 데 없단 말이에요. 로우 말고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걷어내면서 때리는 것들이 입식 타격에서 많이 나오는데, 페레이라가 입식 선수인 만큼 그거를 이제 라운트리가 막바지에 이제 너무 이제 대놓고 이제 가드를 입식 타격가처럼 올리니까 걷어내면서 때리면서의 그때의 또 그 뭔가 공격적이고 뭔가 무서운 맹수 같은 그 어그레시브한 모습이 좀 잔인하면서 저는 페레이라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고, 라운트리 선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진짜 그래도 잘 싸웠고 페레이라를 상대로 많이 저는 파회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많이 이제 페레이라를 많이 뚫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자로 뛸 대항마의 선수는 좀 더 그래도 쉬워지지 않을까. 이번에 어떤 이런 페레이라가 고착하는 것들 하고 또 당황하는 것들, 페레이라가 데미지 입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힌트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진짜 이번 경기는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페레이라 경기 너무 재밌었고, 조지 알도도 레거시 파이터인데 그래도 계속 기량을 유지하려 하고, 계속 현역으로도 앞으로도 세네 경기는 더 뛸 것 같은 몸놀림과 의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경기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이렇게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